지금 5대2로 석점을 진 가운데 청룡의 9회 말 마지막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회 말 MBC 청룡이 역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씩 웃고 있는 투수. 마운드에서 저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가질 수 있나? 생긴 것도 얼굴에 이렇게 점도 있고 그 배도 이렇게 투수가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 좀 능그러우니까 그렇죠. 능글능글 되니까. 장명구 제이 사고 쳤습니다. 라이터 밀었습니다. 라이트가 달려옵니다. 이 정도면 MBC 청룡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장명부의 얼굴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청룡 다시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 내 심장이 좀 튼튼한 사람이에요. 저는 괴물이었어요. 느물느물하면서 타자의 혼을 빼놓는 듯한 그런 투구. 5대4 바짝 추격하는 청룡 제이. 마지막 타자까지 치고 달려나갔지만 다행히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 장명부는 역시 활짝 웃을 뿐이었다. 타자를 볼 줄 아는 투수다. 장명문은 좀 사검의 고수랄까. 한국 야구 타자들을 가지고 놀았죠. 가지고 놀았어. 타자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이 투수는 누구일까? 단일 시즌 30승 기록, 산미 슈퍼스타즈의 기적을 일군 사나이, 투수 장명부다. (83년) 한국 프로야구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되었다. 당시 팀 인기의 척도는 당연히 어린이 회원. 프로야구는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산미죠. 네, 저 산미 어린이 회원이죠? 네. 하지만 이것은 바람일 뿐이었다. 프로 원년 꼴찌, 이것이 현실이었다. 놀림의 대상도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 가면은 맨날 지는 팀도 뭐하러 응원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응원도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놀림도 하고. 딴 친구들은 뭐 오비베어스 잠바도 입고 다니고 뭐 삼성 라이온즈 뭐 잠바도 입고 다니고 MBC 총룡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LG라고 그러는데 뭐 MBC 총룡 뭐 잠바 입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산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회원들은 괜히 그 잠바를 못 입고 다녔던 거지. 왜냐면 매일 꼴등을 하니까 그 당시엔 그게 단 거죠. 예. 사실 산미 슈퍼스타즈는 남다른 사연을 안고 탄생한 팀이었다. 이름부터 글러먹었어. 이 슈퍼스타즈가 뭐냐, 슈퍼스타즈가. 스타 없는 슈퍼스타즈가 말이나 돼?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의 조금 불운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선수층이 좀 얕고 두텁지 못했고 우리 야구계에서는 통뼈라는데 통뼈 선수가 좀 더 멀었죠. 슈퍼스타급 선수는 없었어요. 이제 선수 구성이 조금 약한 것만은 사실이다. 근데 또 투수력이 그중에 또 더 약했다. 방금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회가 다른 곳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됐다. 그것은 바로 프로야구팀 산미 슈퍼스타즈. 회사 직원을 선수로 쓸 만큼 열악했던 것이다. 과감하게 우리 담당 회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파견 의무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합류를 하게 되었죠. 첫날부터 저는 배팅공을 숱하게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 1000개 정도를 던졌죠. 그러던 차에 성실하다. 그래서 사용인은 우리 팀에 필요하다. 또 마침 우리 팀에는 또 연속 투수가 또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파견 근무식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결과는 더 참담했다. 최소 득점, 최소 안타, 최소 도루, 팀 최다 실점. 남은 건 동네 야구라는 비아냥뿐이었다. 원정을 가야 되는데 관중들이 돌을 던지는 바람에 유리창에 하나 남겨놓고 다 깨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버스 안에서 헬멧을 쓰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참 곤욕스러웠죠. 82년도에는 우리가 뭐 국민들한테 팬들한테 뭐 웃음거리도 되었고 마음의 상처라든지 좀 부끄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넘볼 수 없는 부동의 꼴찌로 82년을 마감한 산미 슈퍼스타즈. 그런데 83년 새 시즌을 앞두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장명부라는 투수가 산미에 입단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인천 그 시민들은
그냥 장명부라는 그 선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죠. 정보도 몰랐고, 그리고 뭐 일본에서 오셨는지 뭐 어디에서 왔는지. 일본에서도 상당히 유명했죠. 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장범이 후쿠시 암은 뭐 대단했어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선발 투수를 경험한 베테랑 투수 후쿠시 히로아키 장명부였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입단을 했으니까 이건 대단한 선수예요. 彼とは一緒に巨人軍と一緒に練習一員でしたので、それから南海広島という形で。 특히 78년, 80년엔 선발 투수로 각각 15승을 거두었고 79년, 80년엔 일본 시리즈 우승을 맛보기까지 장명부는 제1교포로서 어느 정도 성공 신화를 이룬 인물이었던 것이다. 투수로서 절정이 지난 나이는 분명했다. 하지만 산미가 필요했던 것은 그의 노하우와 경험이었다. 첫째는 뭐 일본 프로야구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좀 더 화려한 플레이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네,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면 야구 일본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 우리나라에서 같이 뛴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굉장한 건데 그 또 명투수 장명부 그 형이 온다 그러니까 더더욱 놀랬죠. 2대1 8회초 타이거 정규 시즌이 시작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펄펄 날기 시작했다. 이런 그를 향해 사람들은 급이 다른 투수라 평가하기 시작했다. 입단 전 테스트에서 기본 스피드 140km를 기록했다는 장명부의 직구. 하지만 그의 특기는 스피드나 구종이 아니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컨트롤이었던 것이다. 오버핸드로 아주 강하게 힘으로 던지는 피자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스롭을 유혹하는 피자도 아니고, 정교하게 정면 승부로 팡팡팡 하는 게 아니고 타자를 이렇게 유혹도 하고 방 집어넣게 하고 또 공 하나 빼가지고 공 하나 스트라이크 존에서 빠지는 볼 던지가 타자를 치게 만들어서 범타를 시키고 슬라이드라든지 몸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뭐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그런 투수였는데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투수. 이것은 도루를 시도하는 주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만의 룰이었다. 퍼스트 김일관. 이제 장명부의 또 특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강타자, 좀 거북한 타자를 맞이해 놓고서는 꼭 저렇게 퍼스트에 태고 세이브입니다. 이번에 위험했습니다. 완전히 양모선에 걸릴 뻔했어요. 네, 설마 또 던지겠나 이런 생각했을 때 공이 그냥 빠른 공이 왔단 말이에요. 투수 견제할 때도 이제 우리가 지금 저 룰에 나가면 빠른 사람들은 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저지할 수 없는 게 자기가 투수 모션이 빠르지가 않으니까 속여서 못 뛰게 할 수 있게끔 뭐 킥 모션을 한다든가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100m 선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 자세요, 레디하고 이제 그다음에 스타터, 리듬과 타이밍을 하고요. 그 타자도 이제 타이밍을 잡잖아요, 피차 보고. 그거를 자기가 타이밍을 뺏는 거야, 느리게. 그러니까 던져야 될 텐데 안 던지고 로징을 잡는다든지 또 타이밍을 또 뭐 이렇게 딴짓 한다든지. 그러니까 타자가 막 그냥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 작전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 타자들을 가지고 놀았죠. 가지고 놀았어. 싱커 던졌다가 뭐 슬라이더 했다가. 시합에 타자 볼 배합하는 것부터가 틀리더라고요. 타자의 예상을 뒤엎는 볼 배합이란 어떤 것일까? 장명부 타자와는 5타수 무안타입니다. 첫 번째 공은 몸쪽 느린 직구로 날아갔다. 자, 타이거스의 클린업인데요. 네, 한 번에 지명타자 송일섭, 피차 장명부 찼습니다. 두 번째도 몸쪽 공.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 방향일까? 다음 타자의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장명부가 처음 타길에서는 쇼 땅볼 아웃. 두 번째 제이 2구 스트라이크 아웃코너. 당황스러운 웃음만 흘리는 타자. 3구 볼. 4구 쳤습니다. 파울. 라이트 불펜 파울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몸쪽 공이 올 차례. 하지만 투수가 택한 것은 26분입니다. 스윙 아웃.
늘 예상과 다른 공이었던 것이다. 검술에 정금이 있고 사금이 있듯이 장명부는 좀 사금의 고수를 할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어떤 볼을 던지지 않고 또 다른 볼을 던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생긴 것도 얼굴에 이렇게 점도 있고 그 배도 이렇게 투수가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 저 능글능글 좀 너구리처럼 논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별명이 붙지 않았겠어요? 장명보 선수의 부인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명보 선수는 운동장에만 나가면 오중 인격자다. 그만큼 속을 모른다는 얘기죠. 네, 이중이 아니라 오중이라고요. 네. 부인이 그런 평을 했을 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긴 별명이 바로 너구리였다. 그 라면 너구리 라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배달 누가 팬이 보내줬답니다. 근데 큰 아들이 한국말을 이제 알아가지고 너구리하고 읽으니까 장명부가 이게 너구리라구나. 그러면서 나한테도 그 얘기는 하더라. 너구리라는 말이 자기하고 딱 어울린대요. 그러면서 너구리라는 병을 참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진짜 인천에서 너구리 많이 팔렸을 거예요. 너구리 장명부. 그의 별명이 알려질수록 산미의 승률도 높아져만 갔다. 그분이 와갖고 그 산미 슈퍼스타즈를 인천의 야구 붐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저 도원구장은 항상 그 만원이었고 또 응원의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응원이 상당히 그 대단했다. 그 2002년 그 월드컵이라고 치면 그거에 아마 인천 시민들은 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인천 시민들이 인천 그 도원 야구장에 오는 팬들이 난리가 났죠. 사실 장명부 선수 또 우리는 덩달아서 우리 산미 슈퍼스타즈가 말 그대로 슈퍼스타즈의 그 대우를 받았다 그럴까. 장명부 같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어갔죠. 그래서 이제 서드 베이스맨 장정기 제4구 전년도 꼴찌가 우승을 넘본다. 장명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롯데가 우승하듯이 최동훈이 있었고 혜태가 우승할 때 선동열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투수가 하나 오면은 20승 피자가 하나 오니까는 80게임에 20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정기 40게임 중에 한 15승 11 해주면은 1차적으로 코리안 시리즈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전력도 됐고 그는 올라갔죠. 예, 그러던 차에 무슨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일루 주자 김진우 선수가 6월 1일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잠실에서 벌어진 MBC전. 주심이 주자의 호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당시에 그 김지영 감독은 인천 야구의 열기가 워낙 뜨겁고 또 장명구 선수를 통해서 뭔가 우승이라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심판 스트라이크 볼 하나의 판정에도 굉장히 민감했던 그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김진영 감독이 결국 어떤 판정의 어떤 불만을 가지고 폭발이 된 거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역전의 기회가 수포로 돌아간 상황.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김진영 감독은 감독관까지 거칠게 밀치며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는데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 다음 날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 것이다. 하지만 산미는 전반기 우승에 필요한 중요한 경기를 앞둔 상태. 혜태와의 3연전에서 1승이라도 챙겨둬야만 했다.
몸쪽 볼넷 1루까지 나가는 김종모. 하지만 수장을 잃어버린 팀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2루 1루 말로입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놓쳤습니다. 3루자 호미. 4월과 5월 3위를 뜨겁게 끌고 가던 상승무드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리고 만 것이다. 자, 좌중간 쭉 뻗고 있습니다. 넘어가느냐? 그대로 홈런 승입니다. 홈런 됐습니다. 홈런 김진우. 자, 좌중간 쭉 뻗고 있습니다. 넘어가느냐? 홈런 됐습니다. 홈런. 감독이 없는 기간 동안 혜태가 신나게 12승을 거두는 사이 산미는 겨우 5승만을 기록했을 뿐이었다. 이에 승패가 갈릴수록 장명부의 플레이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빈볼 시비에 혜태 코치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항의, 끝끝내 스스로 마운드를 버리는 장면까지. 산미 슈퍼스타즈는 이렇게 점점 우승에서 멀어져 간 것이다. 타석의 김일관 1구 쳤습니다. 동네 야구라는 비난을 벗어던지고 내친 김에 정기리그 우승을 거머쥐고 싶었던 산미 슈퍼스타즈. 투3 풀카운트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2위였다. 그러던 차에 또 우리가 뭐 2위 되고 또 3위 되고 분위기가 이제 깔아앉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선수단도 사실 어수선합니다. 경기하는 데도 있어서 어수선하고 그렇게 경기를 풀어가다 보면 집중력 좀 떨어지고 경기에 영향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러는 사이에도 장명부의 투구는 계속되었다. 비록 사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에이스는 에이스의 값이 있었던 것이었다. 83년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장명부는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쉴 새 없이 마운드에 올랐다. 그 결과는 427.1이닝, 단일 시즌 30승이라는 기록이었다. 제가 82년도에 비록 22연승 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타자들이 그렇게 녹록한 타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타자들하고 궁합이 맞지 않으면은 그 승리 투수가 못 되는 게 야구인데. 그만한 사람이 있어요? 30승 한 사람 없잖아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30승을 기록한 사나이. 사람들은 이 기록이 장명부의 영리함이 만든 것이라 말한다. 아주 그 피차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머리를 쓰고 수를 많이 잘 이고 그러한 피차였어요.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투수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의 영리함을 가장 잘 알려주는 일화 하나. 바로 83년 시범 경기였다. 엄청난 기대 속에 치른 첫 데뷔전. 그런데 기대했던 투구는 아무리 기다려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설렁설렁 장난하는 듯한 모습만 보여준 것이다. 어떤 놈은 국내 타자들 성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코스도 넣어봤다, 몸쪽에도 넣어봤다, 잘 치는 코스에 주니까는 딱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이 타자는 A 타자는 몸쪽이 약하다. B 타자는 변화구에 약하다. 시즌에 들어가서 우리가 느낀 게 진짜 장단점을 파악하는구나. 그 팀의 그 선수의 주축되는 그 타자들을 아주 장단점을 파악하는 걸 우리가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상대팀만 파악하고 경기를 끝냈다는 것이다. 자료 분석이 옛날에는 잘 안 돼 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일본은 타자 분석, 투수 분석 이런 게 다
되고 오는데 우리는 처음 야구 시작하던 2년째인데 이제 그런 야구까지 분석 야구까지는 우리가 수준이 못 미칠 때 장명부 투수는 스타일로 타자 분석을 한 거지. 5개 구단. 사실 그는 그 전에 이미 삼성 라이온즈 전지 훈련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장명부가 나타났다고요. 근데 삼성에서 애들 놓고 볼을 던져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장효조가 하도 한국 최고 타자라고 그러니까 장명부가 장효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후쿠야마에 왔던 것 같아요. 히로시마에서 후쿠야마가 가까우니까. 그래 장효조가 아무튼 장효조는 밥이었으니까. 어제까지 장명부와 대결에서 실제 83년 5월까지 장효조는 장명부에게서 단 하나의 안타도 얻어내지 못했다. 거꾸로 방망이를 잡아도 3할을 친다는 수위 타자 체면이 장명부 앞에서만큼은 바닥에 처박혀 있던 것이다. 장효조, 장명부로부터 5개째 예스트락 아웃을 당하는 장효조 그대로 물러납니다. 노아웃 상태가 원아웃으로 바뀝니다. 자기 장효조 선수를 삼진을 잡으면은 마운드에서 그럽을 내려놓고 뒤돌아서 갖고 웃어요. 표정이 보면은. 그러면은 이 당하는 타자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장명부가 이제 자꾸 장효조한테 의식하지 말아라. 의식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장효조는 야구 올리니까 더 의식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의 12번째 대결. 자존심 회복을 외치며 타석에 선 장효조에게 모처럼 기회가 찾아오는 듯 했는데 몹시 붉은 빗방울이 인천구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중단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맞대결을 방해하고 나선 갑작스러운 소나기. 대단한 소나기입니다. 붉은 빗방울 인천구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타석에 벗어난 장효조, 지금 볼 카운트는 1스트라이크 3볼. 장명부는 또다시 그저 웃을 뿐이었다. 중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고력에 대해서요. 사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어요. 사실 2스트라이크 1볼, 2스트라이크 2볼 되면은 몸쪽에 어떤 위협구를 얼굴 쪽에 던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형은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 생활 내내 유난히 빈볼 시비를 많이 겪어야만 했던 장명부. 심지어 일부러 던진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던지면 무서웠어요. 그러면 몸쪽에 맞히진 않았어도 막 가슴으로 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더 덤벼들면은 때렸어요. 예, 제가 기록을 갖고 3연타석 데드볼을 그냥 맞아봤는데 장명부에게 한 경기 3연타석 내내 빈볼을 맞았다는 얘기다. 제가 좀 작으니까 나가서 배트봇에 들어가면 작으니까 에이 그냥 뭐 그냥 줘. 그러면 다음엔 좀 피하겠지. 한 선수가 공에 맞으면 다음 선수도 영향을 받기 마련. 벌써 이쪽은 긴장하는 거죠. 야, 저 피차한테는 언제든지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피하는 선수가 아니죠. 저도 안 피했죠. 저도 왜 집니까? 저도 안 지죠. 또 들어오잖아. 또 때렸어요. 타점 없습니다. 킥. 그 양반이 참 순한 사람인데 3번 맞고 마운드 뛰어 올라가더라고.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나 덩치가 좋아갖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격대를 잡고 잡아 당기는데 당겨 오지도 않고 그래갖고서 그냥 웃으면서 타석으로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 양반도 잘못했어. 제가 치고받고 싸웠어야 되는데 장명구 발이까지 밀고 왜 때리냐고 이렇게 했어. 없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장명구한테 진 거야, 한국 야구가. 이것이 의도된 빈볼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 3번 다 일부러 맞춘 것 같은 느낌. 저는 다 맞췄습니다. 정수가 일부러. 예. 한국에서는 한 번도 던진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빈볼. 투수는 일부러 던진 게 아니라고 하고 타자는 일부러 던진 게 맞다고 하고 이런 오해 아닌 오해는 종종 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장명부 피차를 노려보고 있는
김준환. 시침을 따고 있는 장명국 피차. 딴청을 부리고 있는 장명국 피차입니다. 타이거 선수들 모두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선수들도 일단 방어하기 위해서 밀려 나왔습니다. 난 프로 정신으로 봐야죠. 왜 프로 정신으로 봐야 되냐면은 그 타자들이 야구방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를 따지면 헬멧 쓰고 무장 다 하고 칠라고 덤벼드는 타자들한테 그런 피처들이 가운데 던지고 뭐 몸쪽에 안 붙이고 도망가고 그럼 뭐 언제 피차는 수비가 아니고 피차는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몸쪽 공은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타자하고 승부가 되지. 야구를 이 친구는 전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운드에 오르는 건 내가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일구일두가 나한테는 생명하고 직결이 된 거다. 공 하나하나에 혼신을 다했던 만큼 장명부는 그 공에 대한 평가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 때문에 경기 중 심판과의 마찰도 그 누구보다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마운드에서 왜 그렇게 심판들하고 싸우느냐. 그랬더니 볼 판정 놓고는 자기는 절대로 손을 낸 적이 없대요. 모르는 걸 가지고 자꾸 우기기 때문에. 에? 그래서 그걸 이게 옳다 아니다 하고 그래서 자꾸 싸우게 된 거지. 스트라이크가 들어왔다 볼인데 왜 이렇게 잡아주냐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先輩と言われるほど先輩じゃないんですけども、ここへ来てプロ2年目っていうことでね、少し甘え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2年目だから少しのことは見逃してくれるだろう、何をしてもいいだろう、ルールの勉強も怠ってると、それで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すしね、お客さんもご覧の2年目でもたくさん入ってくれてますので、そのお客さんのためにも一生懸命アマチュアの野球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十分心がけて選手だけじゃなく監督、コーチ、選手、フロント全部合わせてやっぱりプロ野球らしいプロらしいチーム作りをしてもらいたいと僕は思います。 사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슈화되었던 것은 그가 사인했던 계약서 때문이기도 했다.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억대 연봉자. 대중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값어치를 계산하려 들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계약금이 1억 원.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한 거는 그리고 연봉은 7,500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압구정 등을 예를 들면은 집 한 채에 3천만 원만 주면 돼요. 아파트 한 채에. 그럼 뭐 1억 몇 채면 4채, 5채 살 돈을 갖고 있은 거예요. 그건 얼마나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억대 연봉은 장명부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다. 야구 선수가 돈밖에 모르는데 프로 선수는 자기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자기 실력에 대해서. 제가 실력이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퇴직금도 없잖아요. 그 냉정한데 그거 말이지 뭐 저거지 뭐 또 그렇게 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한 한국 사람의 그 각 구단도 프로야구에서 프로에 대한 그 의식이 정착이 안 된 상태고 장명부나 나는 일본서 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식으로 가져와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돈에 관한 이슈는 연봉에서 끝나지 않았다. 83년 8월 장명부가 단일 시즌 최다승 기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을 때 세간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의 최다승 기록에 돈이 걸려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대뜸 그랬어요. 이 추세대로 가면 몇 승 정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 사장하고 똑같은 말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래. 사장도 똑같이 물어서 그냥 나오는 대로 30등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대묻더라. 정말 30승 할 수 있냐?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장명부가 30승을 하면 내가 1억을 보너스를 주겠다. 근데 장명부 선수가 30승을 진짜 했죠. 그렇다면 그는 정말 1억이라는 보너스를 위해 30승을 달성한 것일까? 그 당시에 마라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7분의 기록을 들어오면 뭐 1억인가 2억인가 상금을 냈어요. 그 몇 초, 몇 분 상관에 못 들어오는 선수가 수두룩 했었어요. 그 몇 초, 몇 분, 그 얼마 됩니까? 근데 그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장명부 투수는 그걸 이뤄냈다는 거는 자기 의지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 경험상. 개인적인 욕심은 없었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자기가 이제 산미래인데 상당히 약한 팀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뭐 던져가지고 뭘 하면 자기의 욕심 부리는 거 아니라 찬스 있으면 자기가 가서 맞고 다른 선수가 가면 또 역전돼 치니까 그걸 자기가 뭐 못 보니까 문서에 이제 그 쓰든가 아니면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서 말미에 이걸 썼으면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이 끝난 다음에 나 30승 했으니까 1억 주십시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난 농담으로 그랬는 거지. 야, 그걸 1억에, 응? 내가 진담으로 준다고 그랬던 건 아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보너스 1억 원에 관한 설. 장명부는 그의 최다 승리 투수상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장명부의 활약에 고무된 구단들은 제2의 장명부 만들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제1교포 투수 김일용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1年目の野球から韓国人というニュアンスの人たちが、1年目からよく働いてくれたなという地盤を作ってく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そういった意味で僕は2年目ですけども少しの韓国の野球に接することができたなと思っております。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 김일용 선수가 거기서 요미우리에서 그만두고 이제 한국에 삼성에 온다고 다 의아했죠. 좋은 선수가 오니까 장명부도 있고 또 김일용 선수도 오고 뭐 주동식 뭐 많이 왔지 않았습니까? 차갑습니다. 번트 됐습니다. 삼성 유니폼을 입은 김일용은 84년 16승, 85년 25승, 그리고 86년 13승을 거두며 삼성의 간판 투수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6번 타자지 오구 쳤습니다. 레프트 안타입니다. 그리고 서드 선 따라서 좀 그리고 해태의 스타포스로 자리매김한 김무종. 대초 공격입니다. 투수리치 6구 스윙아웃 들어가웃. 한신 타이거즈에서 해태 투수로 변신한 주동식은 그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공을 세우기도 했다. 뭐 운동장에서만큼은 뭐 프로다운 프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선수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고. 많았어요. 뭐 훈련하는 방법, 뭐 피차들 트레이닝하는 방법, 뭐 웨이트, 런닝 이런 거는 뭐 많이 배웠죠. 아,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그 당시에 우리 프로야구는, 한국 프로야구는 전적으로 일본 야구를 표방을 하고 일본 야구에 의지를 했으니까. 우리는 사실 몰랐잖아요. 아마추어는 기간만 되면 그 시합만 끝나면 끝나는데 프로는 365일을 다 야구를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몸이거든요. 그게 체력 관리하는 것도 배웠고 또 그걸 해서 돈하고 프런트하고 이런 계약하는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로 많은 보탬을 받았죠. いろいろとその韓国の野球といういろはを教えてくれたのは彼です。野球の攻め方、いろんな意味の野球の基本というのは彼が1年目から30勝という途方ない記録を作りましたけども、その中で彼は野球、韓国の野球はこういう野球だよというのを教えてくれたと思います。
제7구 빠른 공 버버. 그러나 다른 제1교포 선수들과 달리 장명부는 83년 이후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찼습니다. 좌중간 쭉 봤습니다. 안타 같습니다. 완전 빠졌습니다. 오고 찼습니다. 레프트 쭉 봤어요. 홈런이냐. 그의 이런 급작스러운 추락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는데 그 옵션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30승 하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의 이런 옵션이 했는데 그렇게 잘 구단하고 이행이 안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30승을 하고 보니까 장명부가 한국 프로야구라는 게 참 우습게 보였던 거죠. 연습을 안 했어요. 한간에서는 연습을 조금 소홀히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진짜 프로야구 18년 했습니다. 연습 없어 사람가 18년 프로 합니까? 아, 연습이 없으면 18년 못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거는 뭐 자기가 요만큼 하면 된 데는 이거 지나치면은 나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몸이 이미 오랫동안 뭐 터득이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나치게 하면 안 되죠. 네. 18년이라는 경력의 힘일까?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음에도 그는 늘 에이스였다. 팀 코치가 내세울 만한 에이스가 있다면 어느 선수를 지목하고 싶습니까? 정유시 장면부로 빨리 그 에이스로 등반하도록 지금 자기도 뭐 매일 150개씩 볼을 던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깨질 꿈이었다. 장명부는 85년 시즌 초기 방어율 28.8을 기록하며 배짱만 억대 선수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고 그해 6월 산미 슈퍼스타즈가 청보 핀토스로 넘어간 후엔 25패라는 숫자로 최다패 투수라는 불명의 기록까지 얻고 말았다. 타석의 3번 지명타자 이해창 투수리 풀카운트 제7구 맞겠습니다. 투수리 제2 7구 볼입니다. 버벌. 장혜조 4번 타자 제6구 버벌입니다. 버벌 주자 만루가 됩니다. 주자 풀베이스 원아웃. 박승호 찼습니다. 쭉 봤습니다. 홈런이냐 레프트 홈런 말로 홈런입니다. 말로 홈런. 자, 장명부 피처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30승 투수에서 25패 투수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년이었다. 다시 마운드에서 30승 올리는 너구리 한번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세요. 네? 30승은 진짜 왜 했는지 왜 했어요?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첫해. 네, 20승 정도에 끝나면 괜찮은데 생각이 있어요. 30승이라는 대기록이 화살로 돌아왔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보면 30승은 앞으로도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뭐 깰 수 없는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그 좋은 기록이지만 그로 인해서 장명부 선수가 9위를 잃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프로야구의 그 당시의 그 명암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44경기 선발에 36경기 완투, 그리고 427이닝 투구까지 30승을 만들기 위해 뛰어야 했던 이 모든 기록이 스스로에겐 독이 되었던 것이다. 글쎄요, 철인이라 그래도 상당히 몸에 무리가 왔을 텐데. 그 당시에는 물인 줄 알면서도 들어갔고 요구를 했고 또 어떤 경우는 뭐가 그게 물이냐 느끼질 못한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이 어깨를 관리를 했더라면은 한 7, 8년을 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렇게 던지면 안 되죠. 그래도 실망감보다 기대감이 조금 더 컸던 것일까. 86년 신생팀 빙그레가 그를 불러들였다. 나는 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창단팀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린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단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노 단장이 나한테 이제 선배죠. 직계 선배는 아니라도 이제 언론계 선배니까 와서 장명보 쓸 수 있느냐? 네가 보기는 어떻냐? 가능할 것 같다. 네, 이그스 팀이 올해 그 새로 산미 슈퍼스타즈를 부활시키듯 신생팀 빙그레도 부활시킬 수 있을까? 제2구 뚝 뻗습니다. 센터 뒤로 이동. 홈런, 역전 홈런. 장명부는 성적에 상관없이 꾸준히 등판 기회를 잡았다. 깊숙한 곳 우중간 완전히 뚫을 것 같습니다. 쭉쭉 뻗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홈런입니다. 김호곤 선수 잘 쳐요. 네, 이러다가는 김경문 캐쳐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겠군요. 장명무 선수가 이제 나가야 될 자리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장명무 선수한테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메리트가 있는 거죠. 뭐 게임 출장 수당이라든지 인닝 수당이라든지 뭐 공 개수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책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포도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고. 타석의 윤동견. 물론 투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었다. 신생팀이라는 핸디캡도 분명히 있었다. 이상하게 장명보 선수가 나가면은 점수를 못 내고 그리고 꼭 뭐 1점 차 아니면 2점 차로 지고. 이게 삼성에 가서 있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삼성 마운드를 지켰다고 그러면 10승 이상은 할 수 있었겠죠. 포트 방면 강섭 또 한 볼 다시 잡아서 들어오는 투수에게 실책이죠. 네, 실책이죠. 김영모 제6구 쳤습니다. 슛 투방으로 한 볼 놓쳤습니다. 결국 그해 장명부가 세운 것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인 15연패. 장명부가 대중에게 받은 것은 상처와 비난뿐이었다.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운 마음이요? 야구 군단은 자기가 결정했는 거 좋은데 18명 야구 프로야구 다른 사람한테 그만해라 여기까지 왜 투수로서 그는 지쳐 있었다. 이제 그가 바라는 것은 지도자의 길이었다. 모국을 위해서 한번 이바지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선수들한테 자기가 모르는 걸 좀 가르쳐주고 야구 발전에 이제 기여하고 싶다. 그 얘기는 했어요. 장명부를 코치를 데리고 올 때는 코치들이 배우라고 데려왔어요.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자. 투수에 대해서 그 당시에 투수의 관리, 투구 볼 던지는 요령, 타자와 승부하는 그 요령 이런 걸 장명국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나 코치 생활도 얼마 가지 못했다. 구단과 주위의 냉랭한 반응에 억지로 발붙이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노는 동안은 수뇌 코치 했죠. 김소식 씨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서울고등학교에 그때 유태종 감독이 있었던 때인가. 근데 이상훈이라고 있었지, LG. 꽤 많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죠. 또 어느 한 날은 우리 투수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본인이 던지는 재팬 시리즈에서 던지는 그 투구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뭐 특이한 점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템포가 되게 빠른 것 같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보래. 그러면서 몇 개 던진 걸 딱 보니까는 포수가 사인이 없지 않느냐. 포수는 가운데 앉아 있고 투수인 장명부 투수는 자기가 던지고 싶은 걸 던지는 거예요. 처음 그때 본 거죠. 비디오상으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과감함과 그런 여유와 배짱 같은 거. 그런 걸 배웠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가르칠 수 있는 자리라면 무엇이든 좋다고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분위기에 그 당시에 그
다른 코치들에게 장명부를 조금 배척을 했어요. 그 분위기에. 한국에 와서 그리고 자기네 고향이고 자기네 나라인데 왔는데 여기서는 또 대접을 못 받는 게 말도 안 통하고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게 우리는 정이 이런 많잖아요, 선수들이.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 끝나고 자기 것만 딱딱하고 가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좀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좀 호응을 좀 못한 게 많았죠. 일본에 가면은 조선진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방어해야 되고, 여기면 반쪽짜리라고 그래가지고 또 욕을 하고, 그럼 난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 말을 하더라고. 일본에선 한국인, 한국에선 일본인 취급을 받으며 어느 하루도 편안하지 못했다는 장명부. 이제 그 인생에서 야구를 빼면 무엇이 남을지 실로 답답한 삶이었다. 진짜 한국 내가 좋아하니까 4년 있는데 뭐 야구밖에 못한 사람이니까 또 비즈니스도 뭐 말도 못하니까 한국의 비즈니스는 안 되고. 야구 그만두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요.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한국에 살아야 될지 일본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지. 주위에 유혹도 많고 그거 빠져버린다고. 왜? 상당히 야구선수는 고독합니다. 그 매일 그거 하니까 재미도 없을 때 수 있어요. 성적이 막 올라가면 재미있는데 안 올 땐 고민하잖아요. 그건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 혼자 자기가 또 연습을 또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고독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롭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를 편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알기는 빠찡코로다가 날려버린 것 같아요. 특히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내 카지노 출입이 쉬웠던 탓이 컸다. 도박으로 가진 돈을 모두 날려버린 데 이어 91년 마약 파문에 연루되어 한국에서 추방당하고만 장명부. 2005년 자신이 운영하던 마작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 한국에 전해진 그의 마지막 소식이었다. 30승 우리나라 사람이 30승 하고 나서 장명부 욕하면은 그 사람만 장명부 욕할 수 있는 거지. 어찌됐든 이제 혼자 쓸쓸히 이제 가시게 돼서 팬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그 마음이 안타까웠죠. 장명부한테 배운 것도 많고, 장명부가 그래도 프로야구의 어떤 프로라는 개념을 그런 거에 일조하지 않았나. 제구력은 이렇게 해야 되고 타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 교과서적인 교훈은 남기고 갔어요. 나는 지금도 내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예. 분명히 나는 그분을 나는 존경합니다. 스스로에게 축복이자 독이 되었던 대기록 30승을 남기고 호련히 떠나간 투수 장명부. 아직 깨지지 않은 이 기록만이 선수로서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83년)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장명부는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쉴 새 없이 마운드에 올랐다. 그 결과는 427.1이닝, 단일 시즌 30승이라는 기록이었다. 제가 82년도에 비록 22연승 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타자들이 그렇게 녹록한 타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타자들하고 궁합이 맞지 않으면은 그 승리 투수가 못 되는 게 야구인데
그만한 사람이 있어요? 30승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30승을 기록한 사나이. 사람들은 이 기록이 장명부의 영리함이 만든 것이라 말한다. 아주 그 피차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머리를 쓰고 수를 많이 차리고 그러한 피차였어요.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투수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의 영리함을 가장 잘 알려주는 일화 하나. 바로 83년 시범 경기였다. 엄청난 기대 속에 치른 첫 데뷔전. 그런데 기대했던 투구는 아무리 기다려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설렁설렁 장난하는 듯한 모습만 보여준 것이다. 어떤 놈은 국내 타자들 성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코스도 넣어봤다, 몸쪽에도 넣어봤다, 잘 치는 코스에 주니까는 딱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이 타자는, A 타자는 몸쪽이 약하다. B 타자는 변화구에 약하다. 시즌에 들어가서 우리가 느낀 게, 진짜 장단점을 파악하는구나. 그 팀의, 그 선수의 주축되는 그 타자들을 아주 장단점을 파악하는 걸 우리가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상대팀만 파악하고 경기를 끝냈다는 것이다. 자료 분석이 옛날에는 잘 안 돼 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일본은 타자 분석, 투수 분석 이런 게 다 되고 오는데 우리는 처음 야구 시작하던 2년째인데 그런 야구까지, 분석 야구까지는 우리가 수준이 못 미칠 때 장명부 투수는 스타일로 타자 분석을 한 거지. 5개 구단. 사실 그는 그 전에 이미 삼성 라이온즈 전지 훈련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장명부가 나타났다고요. 근데 삼성에 와서 애들 놓고 볼을 던져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장효조가 하도 한국 최고 타자라고 그러니까 장명부가 장효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후쿠야마에 왔던 것 같아요. 히로시마에서 후쿠야마가 가까우니까. 그래 장효조가 아무튼 장효조는 밥이었으니까. 어제까지 장명부와 대결했던 실제 83년 5월까지 장효조는 장명부에게서 단 하나의 안타도 얻어내지 못했다. 거꾸로 방망이를 잡아도 사마를 친다는 수위타자 체면이 장명부 앞에서만큼은 바닥에 처박혀 있던 것이다. 장효조, 장명부로부터 5개째 에스트라 아웃을 당하는 장효조 그대로 물러납니다. 노아웃 상태가 원아웃으로 바뀝니다. 자기 장효조 선수를 삼진을 잡으면은 마운드에서 그럽을 내려놓고 뒤돌아서 갖고 웃어요. 표정이 보면은 그러면은 이 당하는 타자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장명부가 이제 자꾸 장효조한테 의식하지 말아라. 의식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장효조는 야구 올리니까 더 의식하게 되죠. 오늘 그리고 두 사람의 12번째 대결. 오늘도 안타를 치지 못한 장효조. 자존심 회복을 외치며 타석에 선 장효조에게 모처럼 기회가 찾아오는 듯 했는데 몹시 굵은 빗방울이 인천구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중단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맞대결을 방해하고 나선 갑작스러운 소나기. 대단한 소나기입니다. 굵은 빗방울 인천구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타석에 벗어난 장효조. 지금 볼 카운트는 1스트라이크 3볼. 장명부는 또다시 그저 웃을 뿐이었다. 중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벌에게 대해서요. 사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어요. 사실 2스트라이크 1볼, 2스트라이크 2볼 되면은 몸쪽에 어떤 위협구를 얼굴 쪽에 던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형은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 생활 내내 유난히 빈볼 시비를 많이 겪어야만 했던 장명부. 심지어 일부러 던진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던지면 무서웠어요. 그러면 몸쪽에 맞히진 않았어도 막 가슴으로 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더 덤벼들면 때렸어요.
제가 기록을 갖고 3연 타석 데드볼을 그냥 맞아봤는데 장명부에게 한 경기 3연 타석 내내 빈볼을 맞았다는 얘기다. 제가 좀 작으니까 나가서 배트보스에 들어가면 작으니까 에이 그냥 뭐 그냥 줘. 그러면 다음엔 좀 피하겠지. 한 선수가 공에 맞으면 다음 선수도 영향을 받기 마련. 벌써 이쪽은 긴장하는 거죠. 야, 저 피차한테는 언제든지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피하는 선수가 아니죠. 저도 안 피했죠. 저도 왜 집니까? 저도 안 지죠. 또 들어오잖아. 또 때렸어요. 타점 없습니다. 킥. 그 양반이 참 순한 사람인데 3번 맞고 마운드 뛰어 올라가더라고.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나 덩치가 좋아갖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혁대를 잡고 당기는데 당겨 오지도 않고 그래갖고서 그냥 웃으면서 타석으로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 양반도 잘못했어. 제가 치고받고 싸웠어야 되는데 장문구 발이까지 밀고 왜 때리냐고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장문구한테 진 거야, 한국 야구가. 이것이 의도된 빈볼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 3번 다 일부러 맞춘 것 같은 느낌. 저는 다 맞췄습니다. 정수가 일부러. 예. 한국에서는 한 번도 던진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빈볼. 투수는 일부러 던진 게 아니라고 하고 타자는 일부러 던진 게 맞다고 하고 이런 오해 아닌 오해는 종종 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장명구 피차를 노려보고 있는 김준환, 시침을 따고 있는 장명구 피차, 딴청을 부르고 있는 장명구 피차입니다. 타이거 선수들 모두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선수들도 일단 방어하기 위해서 밀려나왔습니다. 난 프로 정신으로 봐야죠. 왜 프로 정신으로 봐야 되냐면은 그 타자들이 야구방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로 따지면 헬멧 쓰고 무장 다 하고 치려고 덤벼드는 타자들한테 그런 피처들이 가운데에 던지고 뭐 몸쪽에 안 붙이고 도망가고 그럼 뭐 언제 피차는 수비가 아니고 피차는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몸쪽 공은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타자하고 승부가 되지. 야구를 이 친구는 전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운드에 오르는 건 내가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일구일두가 지금 5대2로 석점을 진 가운데 청룡의 9회 말 마지막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회 말 MBC 청룡이 역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씩 웃고 있는 투수. 마운드에서 저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가질 수 있나? 생긴 것도 얼굴에 이렇게 점도 있고 그 배도 이렇게 투수가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 좀 능그러우니까 그렇죠. 능글능글대니까. 장명구 제이 사구 쳤습니다. 라이터 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MBC 청룡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장명부의 얼굴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청룡 다시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 심장이 좀 튼튼한 사람이에요. 저는 괴물이었어요. 느물느물하면서 타자의 혼을 빼놓는 듯한 그런 투구. 마지막 타자까지 치고 달려나갔지만 다행히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 장명구는 역시 활짝 웃을 뿐이었다. 타자를 볼 줄 아는 투수다. 장명구는 좀 사금의 고수랄까. 한국 야구 타자들을 가지고 놀았죠. 가지고 놀았어. 타자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이 투수는 누구일까? 단일 시즌 30승 기록, 산미 슈퍼스타즈의 기적을 일군 사나이, 투수 장명구다. (83년) 한국 프로야구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되었다. 당시 팀 인기의 척도는 당연히 어린이 회원.
프로야구는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산미죠. 네. 저 산미 어린이 회원이죠? 네. 하지만 이것은 바람일 뿐이었다. 프로 원년 꼴찌. 이것이 현실이었다. 놀림의 대상도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 가면은 맨날 지는 팀도 뭐하러 응원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응원도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놀림도 하고. 딴 친구들은 뭐 오비베어스 잠바도 입고 다니고 뭐 삼성 라이온즈 뭐 잠바도 입고 다니고 MBC 총룡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LG라고 그러는데 뭐 MBC 총룡 뭐 잠바 입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산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회원들은 괜히 그 잠바를 못 입고 다녔던 거지. 왜냐면 매일 꼴등을 하니까 그 당시엔 그게 단 거죠. 예. 사실 산미 슈퍼스타즈는 남다른 사연을 안고 탄생한 팀이었다. 이름부터 글러먹었어. 이 슈퍼스타즈가 뭐냐, 슈퍼스타즈가. 스타 없는 슈퍼스타즈가 말이나 돼?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의 조금 불운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선수층이 좀 얕고 두텁지 못했고 우리 야구계에서는 통뼈라는데 통뼈 선수가 좀 더 멀었죠. 슈퍼스타급 선수는 없었어요. 이제 선수 구성이 조금 약한 것만은 사실이다. 근데 또 투수력이 그중에 또 더 약했다. 방금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회가 다른 곳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됐다. 그것은 바로 프로야구팀 산미 슈퍼스타즈. 회사 직원을 선수로 쓸 만큼 열악했던 것이다. 과감하게 우리 담당 회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파견 의무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합류를 하게 되었죠. 첫날부터 저는 배팅공을 숱하게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 1000개 정도를 던졌죠. 그러던 차에 성실하다. 그래서 사용인은 우리 팀에 필요하다. 또 마침 우리 팀에는 또 연속 투수가 또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파견 근무식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결과는 더 참담했다. 최소 득점, 최소 안타, 최소 도루, 팀 최다 실점. 남은 건 동네 야구라는 비아냥뿐이었다. 원정을 가야 되는데 관중들이 돌을 던지는 바람에 유리창에 하나 남겨놓고 다 깨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버스 안에서 헬멧을 쓰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참 곤욕스러웠죠. 82년도에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팬들한테 웃음거리도 되었고 마음의 상처라든지 좀 부끄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넘볼 수 없는 부동의 꼴찌로 82년을 마감한 산미 슈퍼스타즈. 그런데 83년 새 시즌을 앞두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장명부라는 투수가 산미에 입단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인천 그 시민들은 그냥 장명부라는 그 선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죠. 정보도 몰랐고 그리고 뭐 일본에서 오셨는지 뭐 어디에서 왔는지. 일본에서도 상당히 유명했죠. 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장범이 후쿠시 암은 대단했어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선발 투수를 경험한 베테랑 투수 후쿠시 히로아키. 장명부였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입단을 했으니까 이건 대단한 선수예요. 彼とは一緒に巨人軍と一緒に練習一員でしたので、それから南海広島という形で。 특히 78년, 80년엔 선발 투수로 각각 15승을 거두었고 79년, 80년엔 일본 시리즈 우승을 맛보기까지. 장명부는 제1교포로서 어느 정도 성공 신화를 이룬 인물이었던 것이다. 투수로서 절정이 지난 나이는 분명했다. 하지만 산미가 필요했던 것은 그의 노하우와 경험이었다. 첫째는 일본 프로야구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좀 더 화려한 플레이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네,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면 일본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 우리나라에서 같이 뛴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굉장한 건데 그 또 명투수 장명부 그 형이 온다 그러니까 더더욱 놀랬죠.
2대1 8회 초 정규 시즌이 시작되자 김무정 그는 기다렸다는 듯 펄펄 날기 시작했다. 사구 맞게 되는 김무정 이런 그를 향해 사람들은 급이 다른 투수라 평가하기 시작했다. 스윙 아웃. 입단 전 테스트에서 기본 스피드 140km를 기록했다는 장명부의 직구. 타점이 둘. 하지만 그의 특기는 스피드나 구종이 아니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컨트롤이었던 것이다. 오버핸드로 아주 강하게 힘으로 던지는 피자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스롭을 유혹하는 피자도 아니고, 정교하게 정면 승부로 팡팡팡 하는 게 아니고 타자를 이렇게 유혹도 하고 땅 집어넣게 하고 또 공 하나 빼가지고 공 하나 스트라이크 존에서 빠지는 볼 던지가 타자를 치게 만들고 범타를 시키고 슬라이드라든지 몸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뭐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그런 투수였는데,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투수. 이것은 도루를 시도하는 주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만의 룰이었다. 퍼스트 김일관. 이제 장명부의 또 특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강타자, 지금 거북한 타자를 맞이해 놓고서는 꼭 저렇게 퍼스트에 패고 세이브입니다. 이번에 위험했습니다. 완전히 양모선에 걸릴 뻔했어요. 네, 설마 또 던지겠나 이런 생각했을 때 공이 그냥 빠른 공이 왔단 말이에요. 투수 견제할 때도 이제 우리가 지금 룰에 나가면 빠른 사람들은 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저지할 수 없는 게 자기가 투수 모션이 빠르지가 않으니까 속여서 못 뛰게 할 수 있게끔 뭐 킥 모션을 한다든가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100m 선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 자세요, 레디하고 이제 그다음에 스타터, 리듬과 타이밍이라고 해요. 그 타자도 이제 타이밍을 잡잖아요, 피차보고. 그거를 자기가 타이밍을 뺏는 거야, 느리게. 그러니까 던져야 될 텐데 안 던지고 로징을 잡는다든지 또 타이밍 또 뭐 이렇게 딴짓 한다든지. 그러니까 타자가 막 그냥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 작전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 타자들을 가지고 놀았죠. 가지고 놀았어. 싱커 던졌다가 뭐 슬라이더 했다가. 시합에 타자 볼 배합하는 것부터가 틀리더라고요. 타자의 예상을 뒤엎는 볼 배합이란 어떤 것일까? 장명부 타자와는 5타수 무안타입니다. 첫 번째 공은 몸쪽 느린 직구로 날아갔다. 자, 타이거스의 클린업인데요. 네, 한 번에 지명타자 송일섭, 피차 장명부 찼습니다. 두 번째도 몸쪽 공.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 방향일까? 다음 타자의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장명부와 처음 타길에서는 쇼 땅볼 아웃. 두 번째 제이 2구 스트라이크 아웃코너. 당황스러운 웃음만 흘리는 타자. 3구 볼. 4구 쳤습니다. 파울. 라이트 불펜 파울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몸쪽 공이 올 차례. 하지만 투수가 택한 것은 26번입니다. 스윙 아웃. 스윙 아웃. 늘 예상과 다른 공이었던 것이다. 금술에 정금이 있고 사금이 있듯이 장명문은 좀 사금의 고수를 할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어떤 볼을 던지지 않고 또 다른 볼을 던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생긴 것도 얼굴에 이렇게 점도 있고 그 배도 이렇게 투수가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 저 능글능글 좀 너구리처럼 논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별명이 붙지 않았겠어요? 장명부 선수의 부인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명부 선수는 운동장에만 나가면은 오중 인격자다. 네. 그만큼 속을 모른다는 얘기죠. 네, 2중이 아니라 5중이라고요. 네. 부인이 그런 평을 했을 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긴 별명이 바로 너구리였다. 그 라면 너구리 라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배달 누가 팬이 보내줬답니다. 근데 큰 아들이 한국말을 이제 알아가지고 너구리하고 읽으니까 장명부가 이게 너구리라구나. 그러면서 나한테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너구리라는 말이 자기하고 딱 어울린대요. 그러면서 너구리라는 병을 참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진짜 인천에서 너구리 많이 팔렸을 거예요. 너구리 장명부. 그의 별명이 알려질수록 삼리의 승률도 높아져만 갔다.
그분이 와갖고 그 산미 슈퍼스타즈를 그 인천의 야구 붐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저 도원구장은 항상 그 많은 이었고 또 응원의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응원이 상당히 그 대단했다. 그 2002년 그 월드컵이라고 치면 그거에 아마 인천 시민들은 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인천 시민들이 인천 그 도원 야구장에 오는 팬들이 난리가 났죠. 사실 장명부 선수 또 우리는 덩달아서 우리 산미 슈퍼스타즈가 말 그대로 슈퍼스타즈의 그 대우를 받았다 그럴까. 장명부 같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어갔죠. 그래서 이제 서드 베이스맨 장정기 제4구 전년도 꼴찌가 우승을 넘본다. 장명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롯데가 우승하듯이 최동훈이 있었고 혜태가 우승할 때 선동열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투수가 하나 오면은 뭐 20승 피자가 하나 오니까는 80게임에 20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정기 40게임 중에 한 15승 뭐 11 해주면은 1차적으로 코리안 시리즈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전력도 됐고 뭐 그는 올라갔죠. 예, 그러던 차에 뭐 무슨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예, 1루 주자 김진우 선수가 6월 1일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잠실에서 벌어진 MBC전. 주심이 주자의 호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당시에 그 김지영 감독은 인천 야구의 열기가 워낙 뜨겁고 또 장명구 선수를 통해서 뭔가 우승이라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심판 스트라이크 볼 하나의 판정에도 굉장히 민감했던 그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김진영 감독이 결국 어떤 판정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폭발이 된 거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역전의 기회가 수포로 돌아간 상황.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김진영 감독은 감독관까지 거칠게 밀치며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는데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 다음 날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 것이다. 하지만 산미는 전반기 우승에 필요한 중요한 경기를 앞둔 상태. 혜태와의 3연전에서 1승이라도 챙겨둬야만 했다. 멈쩍 볼넷 1루까지 나가는 하지만 수장을 잃어버린 팀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1루 말루입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놓쳤습니다. 3루자 호미. 4월과 5월 산미를 뜨겁게 끌고 가던 상승 무드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리고 만 것이다. 자, 좌중간 쭉 뻗고 있습니다. 넘어가느냐? 그대로 홈런승입니다. 홈런 됐습니다. 홈런 김진우. 자, 좌중간 쭉 뻗고 있습니다. 넘어가느냐? 홈런 됐습니다. 홈런. 감독이 없는 기간 동안 혜태가 신나게 12승을 거두는 사이 산미는 겨우 5승만을 기록했을 뿐이었다. 이에 승패가 갈릴수록 장명부의 플레이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빈볼 시비에 혜태 코치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항의. 끝끝내 스스로 마운드를 버리는 장면까지. 산미 슈퍼스타즈는 이렇게 점점 우승에서 멀어져 간 것이다. 타석의 김일권 1구 쳤습니다. 동네 야구라는 비난을 벗어던지고 내친 김에 정기리그 우승을 거머쥐고 싶었던 산미 슈퍼스타즈. 투 쓰리 풀카운트 제7구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2위였다.
그러던 차에 또 우리가 뭐 2위 되고 또 3위 되고 분위기가 이제 깔아앉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선수단도 사실 어수선합니다. 경기 하는 데도 있어서 어수선하고 그렇게 경기를 풀어가다 보면 집중력 좀 떨어지고 경기에 영향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러는 사이에도 장명부의 투구는 계속되었다. 비록 사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에이스는 에이스의 값이 있었던 것이었다. 나한테는 생명하고 직결이 된 거다. 공 하나하나에 혼신을 다했던 만큼 장명부는 그 공에 대한 평가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 때문에 경기 중 심판과의 마찰도 그 누구보다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마운드에서 왜 그렇게 심판들하고 싸우느냐. 그랬더니 볼 판정 놓고는 자기는 절대로 성을 낸 적이 없대요. 모르는 걸 가지고 자꾸 우기기 때문에. 에? 그래서 그걸 이게 옳다 아니다 하고 그래서 자꾸 싸우게 된 거지. 스트라이크가 들어왔다 볼인데 왜 이렇게 잡아주냐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先輩と言われるほど先輩じゃないんですけども、まあここへ来てプロ2年目っていうことでね、少し甘え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2年目だから少しのことは見逃してくれるだろう、何をしてもいいだろう、まあルールの勉強も怠ってると、それで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すしね、お客さんもご覧の2年目でもたくさん入ってくれてますので、そのお客さんのためにも一生懸命アマチュアの野球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十分心がけて選手だけじゃなく監督、コーチ、選手、フロント全部合わせてやっぱりプロ野球らしいプロらしいチーム作りをしてもらいたいと僕は思います。 사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슈화되었던 것은 그가 사인했던 계약서 때문이기도 했다.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억대 연봉자. 대중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값어치를 계산하려 들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계약금이 1억 원.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한 거는 그리고 연봉은 7,500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압구정 등을 예를 들면은 집 한 채에 3천만 원만 주면 돼요. 아파트 한 채에. 그럼 뭐 1억 몇 채면 4채, 5채 살 돈을 갖고 있은 거예요. 그건 얼마나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억대 연봉은 장명부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다. 야구 선수가 돈밖에 모르는데 프로 선수는 자기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자기 실력에 대해서. 제가 실력이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퇴직금도 없잖아요. 그건 냉정한데 그건 말이지 뭐 저거지 뭘 또 그렇게 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한 한국 사람의 그 각 구단도 프로야구에서 프로에 대한 그 의식이 정착이 안 된 상태고 장명부나 나는 일본에서 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식으로 가져와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돈에 관한 이슈는 연봉에서 끝나지 않았다. 83년 8월 장명부가 단일 시즌 최다승 기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을 때 세간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의 최다승 기록에 돈이 걸려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대뜸 그랬어. 이 추세대로 가면 몇 승 정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 사장하고 똑같은 말을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 사장이 뭐라고 그랬네. 그래. 사장도 똑같이 물어서 그냥 나오는 대로 30등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되묻더라. 정말 30승 할 수 있냐.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장명부가 30승을 하면 내가 1억을 보너스를 주겠다. 근데 장명부 선수가 30승을 진짜 했죠. 그렇다면 그는 정말 1억이라는 보너스를 위해 30승을 달성한 것일까? 그 당시에
마라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7분의 기록을 들어오면 뭐 1억인가 2억인가 상금을 냈어요. 그 몇 초, 몇 분 상관에 못 들어오는 선수가 수두룩 했었어요. 그 몇 초, 몇 분, 그 얼마 됩니까? 근데 그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장명부 투수는 그걸 이뤄냈다는 거는 자기 의지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 경험상. 개인적인 욕심은 없었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자기가 이제 산미래인데 상당히 약한 팀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뭐 던져가지고 뭘 하면 자기의 욕심 부리는 거 아니라 찬스 있으면 자기가 가서 맞고 다른 선수가 또 역전돼 지니까 그걸 자기가 뭐 못 보니까 문서에 이제 그 쓰든가 아니면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서 말미에 이걸 썼으면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이 끝난 다음에 나 30승 했으니까 1억 주십시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난 농담으로 그랬는 거지. 야, 그걸 1억에, 응? 내가 진담으로 준다고 그랬던 건 아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보너스 1억 원에 관한 설. 장명부는 그의 최다 승리 투수상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장명부의 활약에 고무된 구단들은 제2의 장명부 만들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제1교포 투수 김일용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1年目の野球から韓国人というニュアンスの人たちが、1年目からよく働いてくれたなという地盤を作ってく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そういった意味で僕は2年目ですけども少しの韓国の野球に接することができたなと思っております。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 김일용이라는 선수가 거기서 저기 요미우리에서 그만두고 이제 한국에 삼성에 온다고 다 의아했죠. 좋은 선수가 오니까 장명부도 있고 또 김일용 선수도 오고 뭐 주동식 뭐 많이 왔지 않았습니까? 차갑습니다. 번트 됐습니다. 삼성 유니폼을 입은 김일용은 84년 16승, 85년 25승, 그리고 86년 13승을 거두며 삼성의 간판 투수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6번 타자지 오구 쳤습니다. 레프트 안타입니다. 그리고 서드 선 따라서 좀 그리고 해태의 스타포스로 자리매김한 김무종. 쪽 공격입니다. 투수리치 6구 스윙아웃 들어가웃. 한신 타이거즈에서 해태 투수로 변신한 주동식은 그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공을 세우기도 했다. 뭐 운동장에서만큼은 뭐 프로다운 프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선수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고. 많았어요. 뭐 훈련하는 방법, 뭐 피차들 트레이닝하는 방법, 뭐 웨이트, 런닝 이런 거는 뭐 많이 배웠죠. 아,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그 당시에 우리 프로야구는, 한국 프로야구는 전적으로 일본 야구를 표방을 하고 일본 야구에 의지를 했으니까. 우리는 사실 몰랐잖아요. 아마추어는 기간만 되면 그 시합만 끝나면 끝나는데 프로는 365일을 다 야구를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몸이거든요. 그게 체력 관리하는 것도 배웠고 또 그걸 해서 돈하고 프런트하고 이런 계약하는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로 많은 보탬을 받았죠. いろいろとその韓国の野球といういろはを教えてくれたのは彼です。野球の攻め方、いろんな意味の野球の基本というのは彼が1年目から30勝という途方ない記録を作りましたけども、その中で彼は野球、韓国の野球はこういう野球だよというのを教えてくれたと思います。 그러나 다른 제1교포 선수들과 달리 장명부는 83년 이후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쳤습니다. 좌중간 쭉 봤습니다. 안타 같습니다. 완전 빠졌습니다. 오고 쳤습니다. 레프트 쭉 봤어요. 홈런이냐 홈런. 그의 이런
급작스러운 추락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는데 그 옵션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30승 하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의 이런 옵션이 했는데 그렇게 잘 부단하고 이행이 안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30승을 하고 보니까 장명부가 한국 프로야구라는 게 참 우습게 보였던 거죠. 연습을 안 했어요. 한간에는 연습을 조금 소홀히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진짜 프로야구 18년 했습니다. 연습 소사람가 18년 프로 합니까? 아, 연습이 없으면 18년 못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거는 뭐 자기가 요만큼 하면 된 데는 이거 지나치면은 나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몸이 이미 오랫동안 뭐 터득이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나치게 하면 안 되죠. 네. 18년이라는 경력의 힘일까?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음에도 그는 늘 에이스였다. 신 코치가 내세울 만한 에이스가 있다면 어느 선수를 지목하고 싶습니까? 저는 역시 장면부로 빨리 그 에이스로 tumba하도록 좀 자기도 뭐 매일 150개씩 볼을 던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깨질 꿈이었다. 장명부는 85년 시즌 초기 방어율 28.8을 기록하며 배짱만 억대 선수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고 그해 6월 산미 슈퍼스타즈가 청보 핀토스로 넘어간 후엔 25패라는 숫자로 최다패 투수라는 불명의 기록까지 얻고 말았다. 타석의 3번 지명타자 이해창, 투수리 풀카운트 제 7구 맞겠습니다. 투수리 제2 7구 볼입니다. 버벌. 장혜조 4번 타자 제6구 버벌입니다. 버벌 주자 만루가 됩니다. 주자 풀베이스 원아웃. 박승호 쳤습니다. 쭉 봤습니다. 홈런이냐 레프트 홈런 말로 홈런이냐 말로 홈런입니다. 말로 홈런. 자, 장명부 피처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30승 투수에서 25패 투수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년이었다. 다시 마운드에서 30승 올리는 너구리 한번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세요. 네? 30승은 진짜 왜 했는지 왜 했어요?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첫해 20승 정도에 끝나면 괜찮은데 생각이 있어요. 30승이라는 대기록이 화살로 돌아왔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보면 30승은 앞으로도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뭐 깰 수 없는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그 좋은 기록이지만 그로 인해서 장명부 선수가 9위를 잃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프로야구의 그 당시의 그 명암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44경기 선발에 36경기 완투, 그리고 427이닝 투구까지 30승을 만들기 위해 뛰어야 했던 이 모든 기록이 스스로에겐 독이 되었던 것이다. 글쎄요, 철인이라 그래도 상당히 몸에 무리가 갔을 텐데. 그 당시에는 무리인 줄 알면서도 들어갔고 요구를 했고 또 어떤 경우는 뭐가 그게 무리냐 느끼질 못한 경우도 있고. 지금같이 어깨를 관리를 했더라면은 한 7, 8년을 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렇게 던지면 안 되죠. 그래도 실망감보다 기대감이 조금 더 컸던 것일까. 86년 신생팀 빙그레가 그를 불러들였다. 나는 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창단팀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린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단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노 단장이 나한테 이제 선배죠. 직계 선배는 아니라도 이제 언론계 선배니까 와서 장명보 쓸 수 있느냐? 네가 보기는 어떻냐?
가능할 것 같다. 네, 이글스 팀이 올해 그 새로 산미 슈퍼스타즈를 부활시키듯 신생팀 빙그레도 부활시킬 수 있을까? 제2구 쭉 뻗습니다. 센터 뒤로 이동. 홈런, 역전 홈런. 장명부는 성적에 상관없이 꾸준히 등판 기회를 잡았다. 깊숙한 곳 우중간 완전히 뚫을 것 같습니다. 쭉쭉 뻗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홈런입니다. 김호곤 선수 잘 쳐요. 네. 이러다가는 김경문 캐쳐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겠군요. 장명무 선수가 이제 나가야 될 자리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장명무 선수한테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메리트가 있는 거죠. 뭐 게임 출장 수당이라든지 이닝 수당이라든지 뭐 공 개수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책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포도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고. 타석의 윤동현. 물론 투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었다. 신생팀이라는 핸디캡도 분명히 있었다. 이상하게 장명무 선수가 나가면은 점수를 못 내고 그리고 꼭 뭐 1점 차 아니면 2점 차로 지고. 이게 삼성에 가서 있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삼성 마운드를 지켰다고 그러면 10승 이상은 할 수 있었겠죠. 포트 방면 강섭 또 한 볼 다시 잡아서 들어오는 투수에게 실책이죠? 네, 실책이죠. 김영모 제6구 쳤습니다. 슛! 투방으로 한 볼 놓쳤습니다. 결국 그해 장명부가 세운 것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인 15연패. 장명부가 대중에게 받은 것은 상처와 비난뿐이었다.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운 마음. 야구 군단은 자기가 결정했는 거 좋은데 18명 프로야구 다른 사람한테 그만해라 말. 여기까지 왜? 투수로서 그는 지쳐 있었다. 이제 그가 바라는 것은 지도자의 길이었다. 모국을 위해서 한번 이바지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선수들한테 자기가 모르는 걸 좀 가르쳐주고 야구 발전에 이제 기여하고 싶다. 그 얘기는 했어요. 장명부를 코치를 데리고 올 때는 코치들이 배우라고 데려왔어요.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자. 투수에 대해서. 그 당시에 투수의 관리, 투구 볼 던지는 요령, 타자와 승부하는 그 요령, 이런 걸 장명국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나 코치 생활도 얼마 가지 못했다. 구단과 주위의 냉랭한 반응에 억지로 발붙이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노는 동안은 수뇌 코치